반갑습니다. 문정법률경매 배문정 소장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물건 종별 중에서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이거는 아파트보다는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고요. 또 이 수요자도 조금 작습니다만 전 정부의 이 취등록세나 보유세, 양도세 어떤 강화로 투자자들, 다주택자들한테는 조금 눈을 돌릴 수 있는 선호도가 조금, 그로 인해서 선호도가 조금 올라가는 그런 물건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피스텔이란 간단한 주거시설을 갖춘 사무실인데 주거를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우리가 보통 주거용 오피스텔, 상업용 오피스텔 이렇게 나누긴 합니다만 원래 그 종류는 한 개인데 우리가 이제 뭐 주거로 사용할 때 신청하는 어떤 부분에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주거용으로 신청했을 때는 주택으로 보고요. 상업용으로 신청했을 때는 상가로 봅니다. 그래서 보유세, 취등록세는 동일하지만 보유세나 양도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 차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오피스텔을 분양받으실 때 청약통장은 필요 없고요. 실은 전매 제한도 필요 없기 때문에 사실은 사고 팔고 또 내가 분양받았더라도 피가 있으면 팔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수도권에 조금 편향된 경향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지방권에는 이게 피가 붙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요. 자, 50실 이상은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에서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사회 일반 도시지역의 서민과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2009년도 5월에 도입했고요. 단지형, 연립주택형,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이렇게 이제 나뉠 수 있습니다. 일단 오피스텔과 비교하시면 전용률이 조금 높다. 발코니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전용률은요. 우리가 이제 아파트, 집합건물은 전용 면적이랑 분양 면적이랑 이렇게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 계약 면적, 분양 면적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전용률이 한 5, 60%. 그러니까 이제 5평 있으면 10평 정도 분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분양할 때 면적이. 그래서 10평이라 이게 딱 들어가 보면 조금 좁아요. 발코니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도시형 생활주택은 발코니가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용률도 오피보다는 조금 높다. 이게 장점입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실은 주택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투자처로 이렇게 방향을 잘 틀지는 않고요. 자, 가액으로 낮을 때 우리가 방향을 트는 거고 오피스텔은 다주택자가 방향을 틀 때 오피스텔의 관심도가 조금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장점은 어떤 게 있나 보실까요? 일단 옵션이 좋아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조그마한 미니장도 있거든요. 보통 그렇게 분양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저렴한 분양가 3분의 1 가량이에요. 똑같은 연식, 똑같은 면적, 거의 비슷한 입지 조건의 아파트라면 3분의 1보다 더 제가 볼 때는 이 오피스텔은 분양가가 조금 낮습니다. 그래 보시면 되고 업무와 주거시설로도 활용 가능하다.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문화 인프라가 풍부하고 상가 등 편의시설과 교통, 주차 공간이 많다. 자, 문화 인프라가 풍부한 거는 오피스텔은 주로 상업지역에 많이 건축을 하십니다. 그래서 편의시설 이용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주차 공간이 많다는 거는 아파트가 보통 이제 신축도 가구당 1.1에서 한 1.5대 정도까지가 거의 맥시멈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거의 더 또 좀 많이 짓는 것 같아요. 네. 공간을 더 많이 두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마 전용률이 작다 보니까 그 공간들은 서비스 공간들을 전부 주차 쪽으로 조금 돌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제
대출 규제가 적고 월납입이 적다. 이거는 규제가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이제 다 주택자한테는 대출을 규제를 많이 해요. DSR, LTV 비율을 다 적용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윤 정부가 들어와서 완화는 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 전 정부의 정책대로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자만 납입하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이제 원리금 상환이 아니고 이자가 예를 들어 금리가 올라도 3%에서 4% 올라도 이자만 내는 것과 또 원리금 같이 상환하는 것과는 금액대가 많이 차이가 나죠. 네. 그 다음에 은행 금리가 낮아. 지금 현재로도 많이 높은 건 아니다. 네. 월세 수익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제 이자가 한 20만 정도 들어가면 아마 그 월세는 한 35만원 정도? 네, 그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자, 다음의 장점. CCTV 등 방범시설 관리 등이 안전하다. 예, 이거는 100%입니다. 사실은 이제 여성 혼자 사시는 세대 같은 경우는 원룸보다는 월세가 조금 더 나가더라도 저는 오피스텔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에 단점인데요. 취등록세가 4.6%. 그런데 장점이 뭐냐면 전 정부 때 이제 취등록세를 많이 강화를 했죠. 그 유리한 점이 있어요. 취등록세가 이거는 100채가 있어도 4.6%거든요. 그래서 아마 눈을 좀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좀 높아지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보다 전용률이 낮아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매수의 수요가 좀 작죠. 매도에 대한 걱정을 조금 하긴 합니다. 왜냐면 이제 빌라 같은 경우도 감가상가 건축 연도가 오래되면 거래가 조금 낮아지듯이 뭐 동일한 그런 어떤 단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오피스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네,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긴 합니다만, 저는 앞전에 이제 취등록세 이 다주택자한테 유리한 점, 네, 그 강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피스텔은 이 인프라가 굉장히 좋아요, 진짜로. 네, 상업지가 거의 상업지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 안에든 해관에 들어가 있는 건축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파트보다 높은 관리비 했는데, 아파트보다 높은 관리비는 보통 이제 24평 정도 기준 했을 때 아파트 15만원 정도면 오피스텔은 한 17만원, 18만원 정도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울산 법원에서 경매 오피스텔로 진행되는 경매 물건인데요. 지금 현재 3차 갔어요. 실은 아파트가 3차 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더군다나 이제 건축연도가 보시면 14년도, 사용연수가 한 6년, 5년, 6년 정도기 때문에 거의 준신축급인데 3차 갔어요. 오피스텔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그 물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면요. 사건 번호는 2일 타경 3573, 3차 입찰일이 5월 17일,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감정이 2억 1700, 최저가가 1억 633만원이니까 감정 기준 했을 때 49%입니다. 네. 그리고 신정동 663-7번지에 네, 이른바 이나츠고요. 일단 오피스텔이긴 한데 주거용입니다. 그리고 면적 보시면 전용이 76.8 하면 한 22, 3평 정도 되겠죠. 근데 분양 공급 면적은 41평이요. 그래서 아파트로 치면 좀 작고요. 아파트 기준에 했을 때 한 31평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자, 아까 좀 전에 제가 이제 장점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주차공간이 많다 그랬죠. 총 52세대인데 가구당 1.71대 89대입니다. 89대.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점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권리분석 같이 해드릴게요. 저건 이전은 15년도, 14년도 건축했으니까 15년도면 거의 분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거래가액이 2억 1962만 7천원, 이거는 분양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쭉 근저당이 말소 기준 걸리니까 그 외에 가압류 2건 있고 압류건 있고요. 압류에 남구가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제가 볼 땐 당해세입니다. 당해세. 그래서 당해세는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가압류 제가 볼 때는 네, 뭐 이거 권리상의 문제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지도를 보시면 공업답 로터리고요. 여기 지금 있는 본건지입니다. 이든바이너츠. 옆에 롯데마트 있고요. 학교 있고요. 경찰서, 뭐 대공원 있고요. 그래서 입지는 너무 좋은 입지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입주를 생각하고 계신데 편의시설이나 입지 좋은 데로 찾으시는 분들이나 예를 들어 아파트가 이 연식에는 조금 가액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자본력을 생각하시는 분이나 또는 전세나 월세를 주고 보유했을 때 수익률을 높이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물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투자를 하실 때 우리가 보통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 그 다음에 나의 성향, 보유했을 때 예를 들면 수익률이 좋은 걸로 하고 싶다. 때로는 이제 나는 팔았을 때, 아니면 샀을 때 싸게 사고 싶다, 뭐 여러 가지 성향들이 또 있고요.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매도 기간이 언제까지, 몇 년 가지고 보유하겠다.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을 꼼꼼히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투자 성향을 따져보시고 그거에 준하는 게 있다면 물건을 이렇게 골라보시는 게 순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이제 상담하실 때 실입주가 아니라면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컨설팅을 해드리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뭐 방송 같은 경우는 개개인분 한 분 한 분 다 못하기 때문에 물건을 보여드리면서 이런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오늘 물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화창한 날 너무 날씨 좋습니다. 그래서 꼭 햇빛 좀, 비타민 D 좀 쬐시고 건강하게 하루하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물건 소개할 때까지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